자, 대통령실이 오염수 영상을 만들어서 풀었죠? 네. 3,800자를 풀었는데 폐수. 이걸 또 수의 계약을 했다네? 네. 그럼 누가 만들지? 코바나 컨텐츠에서 만든 거 아니야? 뻔하겠죠, 뭐. 대통령실이 나라 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고 일본 핵폐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한 걸로 드러나는데요. 자, 동영상 제작에는 우리 세금 3,8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이 영상을 제작한 업체는 비디오물 제작 업체인데 2018년 7월 12일 설립된 중소기업이라고만 소개가 돼 있고 다른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키읔사일까? 코바나 컨텐츠 아니야? 왜 키읔사라고 썼을까? 코바나 영상 제작단 뭐 이런 거 아닐까? 시기도 2018년이에요? 네. 에이, 아니겠지. 그죠? 설마. 정말 이걸 코바나한테 줬다 그러면 아이, 그거 아니겠지. 이건 정말 쓰레기인 거고요. 아니, 근데 일단 나라 장터에 등록되지도 않은 업체에다가 이거를 수의 계약까지 줬다? 완전히 특혜지, 이거는. 왜냐면 이게 2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나라장터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네. 불법으로 이거를 하청을 준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그것도. 근데 또 영업 비밀이라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할 이게 수 뭔 너무 비밀이. 아우 진짜 어우 진짜 영업 비밀 그지갱갱같이 만든 거 뿐만이 가지고 아니라 뭐야 구체적인 계약상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대통령실에서 오다를 받아가지고 전 국민이 다 보는 무려 1,600만 회 조회가 나온 동영상을 만들었어. 근데 이걸 내가 만들었다고 말하기가 싫다고? 말을 해야지. 나 같으면 자랑할 거야. 1,600만 원 해봤어? 알겠지? 1,600만 원 동영상 이거 내가 만든 거잖아고 동네방네 광고할 거예요. 엄청난 실적이니까 좋아하겠죠. 국가계약법 시행령 92조의 2에 보면 작전상의 병력 이동이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 계획 및 정보활동과 같이 국가기관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게 어떻게 예외 중이야? 온 국민 홍보물을 만들었잖아.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부의 계약 관련 정보를 일주일 조금 넘어서 1,600만 회를 찍었잖아. 자꾸 우리도 화를 내게 되네요 이상하게. 나 진짜 이 화 안 내고 키읔사가 싶은데. 어딘지 너무 궁금해. 정말 내 평생에 우리 콘텐츠가 1,600만 회 한번 가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왜 안 되고요? 건이 안면 거상술은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 근데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그 KTX에 뿌렸다고 하는 책자. 책자. 네. 야, 이거 일주일 하고 치웠대요. 욕먹으니까. 근데 이 책자 제작 비용이 4천만 원이 들었대. 아니, 이게 동영상보다 더 들었어, 책자가. 책자가 총 6만 5천 부인데 인쇄비로 2,120만 원, 배포비로만 1,815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배포비가 뭡니까? 배포비가 뭐야? 배달하고 뭐 이런 거. 아니, KTX에 가서 꽂은 거 아니야. 가정집에 나눠준 것도 아니고. SRT나 KTX에 꽂았겠죠. 그냥 정류장에다, 그 청소하는 데나 아니면 자리에 뒷점에다 놓고 등받이 꽂으면 거기에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1,800만 원을 썼다고? 이상한데. 진짜 이거 어디서 아니, 이거를 갖다가 우편으로 보내면 한 부에 요즘 1,200원 정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따져도 이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배포비가 1,815만 원은 너무한데 이게 뭐야? 아니, 어디 뭐 저기 유재석한테 일당 주고 데려다가 너 이거 꽂아라 그래도 1,800이면 하겠어요, 이거면. 인쇄비, 배포비 여기도 어디에 썼는지 봐야 돼. 그리고 이것도 키읔사가 아닐까? 이것도 그리고 키읔사 아니야? 인쇄비도 이거 네.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2,120. 이게. 그렇죠. 이거는 거의 책 한 권 찍는 값입니다, 이 정도면. 아, 그거 종이 몇 장이나 들었겠어요. 칼라 인쇄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종이 10장 연하무 접어서 20장이 안 되는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것도 재본도 안 하고 호치키스로 딱 타공해갖고 붙이는 거 그걸로 해갖고 만든 건데 배포비는 그냥 상자 박스 떼고 그냥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거기서 알아서 넣는 거잖아. 이상해. 오늘까지
비치되고 이제 내일부터 회수한다는데 한 며칠간 아, 회수한대요. 그 회수하는데도 또 똑같은 돈이 들겠네. 회수비. 그럼 회수비 추가야 이제? 네. 추가금이 들겠죠. 네. 그러면 그거 폐기하는데 폐기비 또 나오겠네? 나오겠죠. 당연하죠. 오. 키역사가 할 수. 키역사 아니야? 아니 애초에 인쇄비도 이게 한 부당 거의 3,000원 준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돈을 준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나 이런 사업 있으면 진짜 내가 해보고 싶어요. 예? 뭐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이런 사업을 정말 계약도 없이 경쟁도 없이 이렇게 쉽게 딸 수 있을까요? 어디 신천지를 믿으면 되나요? 통일교를 믿으면 되나요? 건의사랑 카페를 가입하면 되나요? 가르쳐 주세요, 아시는 분은. 자, 진짜 우려했던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속여판 횟집. 네. 난 횟집이 충격적이에요. 그럼 화로를 들여왔다는 거고, 화로를 들여오는 과정 중에 이렇게 섞였다는 거 아닙니까? 와. 800곳을 점검했는데 11곳이 적발을 당했답니다. 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인천 지역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을 했는데요.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 판매하면서 원산지의 표지판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해서 판매한 업체도 있었고,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고, 아니면 속이고 다른 국가로 표시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아, 씨.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물론 이해는 가요. 일본산이라고 써놓으면 아예 사람들이 안 찾으니까 이러다 굶어 죽느니 원산지라도 속여보자, 누가 알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11곳밖에 안 나온 게 참 아직까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행이요? 그게 아니라 걸린 것만 걸린 11거지. 게 이거고. 그러니까 숨긴 데는 더 있을 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있겠죠. 여긴 인천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군데밖에 적발을 못했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게 나머지 분들이 뭐 못 찾았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상인들이 어느 정도 이거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횟집마다 참돔 없는 집은 없어요. 하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돔의 80% 이상이 국내산이 아니라 수입산입니다. 일본에서도 그 양식한 거거든요. 나는 양식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돼요. 자연산 같은 거면, 물론 가격이 어마어마하겠지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뭔가 이게 느낌이 안 좋으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앞에 지금, 실제로 어획량을 비롯해서 그 고기들이 살고 있는 양이 엄청 줄었대요. 그러니까 생태계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감질하고 파괴가 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기들이 잘 안 잡혀. 일종의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 근데 만일에 양식장에 흘러들어온 그 오염수라든지 방사능이 있었다고 하면 얘네들은 피할 데가 없잖아. 그냥 그걸 먹어가면서 그대로 축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식 어류 안에서 만일 방사능 오염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면 훨씬 농축이 될 거고 피해도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수입해서 먹는 게 다 값싼 양식산들이잖아. 네. 뭐 양심에 대한 문제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애초에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서 문제가 안 생기려고 하면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막아줘야 되는 건데 아예 그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사안들은 계속 생길 건데 정부의 대책은 앞으로 불시에 점검하지 않는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검을 안 하지 않을까요? 하긴 해야지. 하게 돼. 알려주고 해야지. 11명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그럼 하나마나 아이고, 하는 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발표는 그렇게 하겠죠. 일본산 원산지 속여파는 수산물 판매상은 없었다. 안심하고 사잡숴라. 이런 거죠.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안 먹으려고. 그렇지. 아, 그러면 안심하시고 이거 회한 사람 들고 가죠. 이 사람이 사람을 뭘로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김경민님께서 우리는 횟집 하는데 참돔은 아예 안 팔려요라고.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 이게 국내산 참돔이라고 하는데 누가 믿을 것이며,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냔 말이지.
그리고 찬돈 자체가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상인들이 이거를 판단해갖고 사고 팔고 할 그건 아니잖아. 그쵸. 그 유통, 어떻게 알아? 그 유통 단계에 관여하는 국가나 검사기관들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지. 정부가 차라리 매일 들어오는 모든 일본산 해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아, 이거 안전하다라고 방사능 안전 표시 뭐 이런 것들을 붙여줘 봐봐봐.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정상인 거지. 슬그머니 단속해서 이거 나왔다? 나중에는 슬그머니 안 하고 공개적으로 해갖고 단속에 안 걸리게끔 해갖고 이렇게 피해 나가는 거? 이런 꼼수질 좀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사실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을 못 살게 굴잖아. 그럼 국민들은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국가가 잘해야 되는데 이 피해를 다 국민들이 오롯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리비는 진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가리비는 정말. 가리비는 근데 올 상반기 우리나라가 네. 가리비 수입이 많이 제일 많았어요. 늘었어요. 이 일본산 비단 가리비라 그래갖고 수입하는 가리비들이 있는데 이거 일본산 같은 경우에는 연안에서 다 가리비 양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어떤 형태의 오염수가 핵폐수가 기어 나오게 되면 원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안을 따라서 한 바퀴 휙 돌아요, 물이. 그렇기 때문에 연안 양식물들이 방사능 오염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더군다나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고기들은 뭐 플랑크톤이나 이걸 잡아먹지만 어패류는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그 안에서 플랑크톤이나 이 먹이를 섭취하기 때문에 노출률이 훨씬 높아요, 어패류들이. 그러니까 고기는 음식을 통해서 주로 이게 그 자기 플랑크톤이나 이런 작은 물고기를 통해서 축적이 돼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어패류들 같은 경우에는 노출률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어패류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생장 기간이 짧은 기간이지만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공해서 젓갈 같은 형태로 변형해서라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나서줘야 됩니다. 야, 지금부터라도. 그럴 일을 안 하겠죠?